다시 한번 젖꼭지와 젖꼭지의 선을 가상의 선을 긋고요. 이 검지가 그 선상 위에 올라갔을 때 뛰고 나서 이 두 손가락에 위치한 곳이 심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분당 100에서 120배의 속도로 30배를 압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흉골을 약 4cm, 그러니까 가슴 두께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까지 압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라 한번 보겠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두 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은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완시 영아의 가슴에 손을 떼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 압박을 할 때 지금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뛰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띄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두 손가락 외에는 다른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얘기는 심장 외에 다른 장기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손가락 외에는 다른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 같은 경우 머리 턱 들고 머리 젖히기 방법이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지만 그 두상 아이인 경우에 좀 작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성인과 봤을 때의 특이점은 뭐냐면 성인의 경우에는 흡기 후기 시에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코를 잡았다 띄었다를 동시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작다 보니까 코와 입이 매일 좀 약간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4-33번에 보면 어른이 이제 코와 입을 동시에 포개는 경우가 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따로 별도로 잡지 않고요. 코와 입을 동시에 불어넣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했을 때는 우리 그 성인의 경우와 동시에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팽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의 경우보다는 아이가 폐의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른만큼 크게 불어넣으면 아무래도 이게 위팽만이 더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기도, 식도, 그러니까 음식물을 삼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 호흡을 하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간혹 가다가 뭐 물이라든가 뭐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가 사례가 걸린 경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기도로 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뱉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세게 불어넣으면 얘가 음식물로 판단해서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도로 가서 이 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즉 위팽만에 의해서 내용물이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즉 기도 폐쇄의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팽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영아의 기도 폐쇄입니다. 자, 영아인 경우에 아까 그 기도를 식도를 설명을 드릴 때 성인의 경우에는 이 11자 형태지만 아이인 경우에 꽃갈명이라서 오히려 쉽게 더 기도 폐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그림 4-37번과 같이 자기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세도 되겠죠. 그래서 엎드려 놓은 상태, 즉 머리가 더 아래로 간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견갑골, 즉 날개 축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를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 폐쇄, 즉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아인 경우에는 기도 이물질을 제거할 때 이물질을 제거하고 등 두드리기도 동시에 하지만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밀기, 즉 가슴 압박이죠. 아까 그 방법으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두드렸다가 가슴 압박하고 두드렸다가 가슴 압박하고 이것을 동시에 해주셔야지만 소생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호흡은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아의 기본 수생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폐쇄의 경우에는 기본 수생술과 등 두드리기를 동시에 해주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번 반복 5회 등 두드리고 5회 가슴 밀기, 가슴 압박과 등 두드리기를 동시에 해야지만 수생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동 제세동기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4분 이내에 신속하게 가슴 압박, 즉 심폐소생술을 환자에게 적당하게 처치를 하더라도 수생 확률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심장 충격기, 즉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제세동을 실시를 하면 수생률이 거의 70-80%까지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생 확률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충격기, 즉 자동 제세동기는요, 뜻을 풀이를 하면 말 그대로 이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이 기계가 체크를 해서 육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세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심장이 자기 주먹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장도 어떤 정기적 자기, 여러분들 혹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심전도 분석이란 걸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심장 주변에다 심전도가 정확하게, 즉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기가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 자극을 주면 수축 이완, 이런 형태의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게 되는데 주변에 이 정기적 자극이 아주 혼잡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축 이완을 펌프 기능을 못 하고요. 이렇게 부르르르르 떨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떨고 있는 상태를 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동을 제거해 주는 기계, 제세동. 그럼 세동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파악해 준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힘들면 심장 충격기라고 얘기해도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현장이 안전한가?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쓰러진 환자를 보면 첫 번째 의식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죠? 주변의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의식 확인과 동시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슴 부위를 보면서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119 신고와 AED 심장 충격기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부탁을 하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직접 하고 있겠죠, 그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세동기가 도착했다. 그러면 제세동기를 가장 첫 번째로 전원을 켭니다. 그림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이런 형태도 말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제세동기에 갖고 오면 가장 먼저 뚜껑을 열고 버튼이 안에 있으면 버튼을 누르고요. 전원 버튼이 밖에 있으면 전원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육성으로 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육성으로 전원을 켜면요, 음성으로 전기의 환자 가슴 부위에 붙여가고, 저기 전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극은 아까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이 패드입니다. 이 패드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하나는 왼쪽 가슴 위에, 하나는 오른쪽 가슴 밑에, 그러니까 옆구리 겨드랑이 사이로 끼워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부착하러 그림 모양대로 그대로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종이를 띄면요, 이게 끈적거리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왼쪽 가슴 위에, 하나는 왼쪽 가슴 밑에, 하나는 오른쪽 가슴 위에 이렇게 패드를 부착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드는 오른쪽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착을 하고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음성 안내로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심전도 전기 자극을 체크하기 때문에 옆에서 뭐 이렇게 환자와 손을 잡고 있다든가 손이 접촉이 되면 분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떨어지세요라고 뭐 처치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심전도 분석 중에서 제소동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그 자동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소동, 즉 심장 충격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정기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이 되고 있으면 그 처치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감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제소동 필요합니다. 비켜주세요. 여기 환자에게 떨어주세요.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제소동이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소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제소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7번에 보시면요. 즉시 흉부 압박을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에서 제소동을 가했다 하더라도 얘가 정상적으로 이 펌프 기능, 수축이완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세동을 했다,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제세동을 했다 하더라도 숨을 쉬지 않는다 판단, 즉 아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가슴 부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소생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4장 출혈과 쇼크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실습은 나중에 토요일이나 다시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동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동영상으로는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는 뭐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구급차가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지체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그 현장에서 즉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된 사진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쓰러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했던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전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소속 임수혁 선수가 프로야구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는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세였지만 현장에서 취해진 조치는 헬멧을 벗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을 보낸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임 선수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으로 10년을 지내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반면 신영록 선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자마자 전문 트레이너와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또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면서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속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현장만 안전하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흉골 아래쪽에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압박 위치, 정확한 압박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압박 속도와 압박 깊이, 이렇게 골고루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이 불충분 이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 이완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축이 50이면 이완이 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박 속도가 100에서 120회 이상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지금처럼 이렇게 충분히 이완이 안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압박 속도가 너무 빨라도 불충분 이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수축이 뿜어져 나갔을 때 혈액이 그 다음 이완이 돼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수축 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성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소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식, 교통사고, 추락 및 기타 외상 등이 소아에게 일어날 경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소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흉골 아래쪽에 한 손으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4에서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4에서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네, 소아편을 보셨습니다. 성인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다만 압박 깊이에 따라서 그래서 뭐 한 손을 하느냐, 두 손을 하느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소아로 보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이상 되면 등치가 아주 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양손으로 동시에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성인, 소아, 그 다음 영아편이 되겠죠. 영아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의 경우 질식, 교통사고, 기타 외상만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발바닥을 가볍게 치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흉골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분당 100에서 120회를 4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이때 시술자의 손가락은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4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손가락을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네, 심폐소생술 영아편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 2개 정도 더 볼 건데요. 우리 아까 그 복부밀치기 하임리히법 보셨죠? 그래서 그 하임리히법도 성인과 영아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한번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리히, 즉 복부밀치기 성인편입니다. 성인의 기도이물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합니다.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성인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기침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네, 성인편 보셨습니다.